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뭐, 오늘 빼고 또 3일 정도 더 연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쉬어도 쉬는 게 사실 아닌 그런, 어, 마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우리가 얼마나 모르면은 이런 내용까지 또 떻게 보면은 어, 좀 우리한테 혼란을 준 내용으로 어, 스스로를 좀 더 높이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 B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그 연역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왜 이거를 띄우나 하면은 여기에 BIBC 건립을 위한 MOU 체결. 근데 이거는 그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위에 보면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B스페이스 입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 그 사무실을 지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사무실 그를 한 개를 더 내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 B스페이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나 하면은 부산의 그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그, 갑자기 좀 여기 있네. 부산 블록체인 벤처 컨벤션이라고 돼 있고, 어, 여기가 주로 소위 말하는 벤처라는 거는 뭐 위험성을 가진 그런 신생 업체들이 위험성을 좀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업체들을 통상 벤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벤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지역 사회 또는 뭐 그러니까 시, 도 이런 식으로 어, 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블록체인 벤처 컨벤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이름이 B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이 B스페이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쭉 보시면은, 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스페이스라는 입주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B스페이스 입주기업 성장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B스페이스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이며, 그 다음에 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시원찮은, 그러니까 이제 신생 업체,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자금이 전혀 없고 이런 스페이스 자체, 사무실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어, 부담이 되는 회사,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블록체인 담당관이, 부산시의 블록체인 담당관이 이야기를 하기를, B스페이스 자체가 일단은 그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훨씬 그 저렴하다. 그래서 그 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훨씬 좋지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바로 비스페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입주기업에서는 특허 출원, 홍보물 제작, 시제품, 데모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선정하였고, 이게 뭐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게 바로 B스페이스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뭐 이거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똑같은 내용이, 이거는 이 회사의 그 미디어 부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이게 전자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2022년 5월 10일에 이 부사장이 B스페이스 발판 삼아 블록체인 대표기업 도약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보면은 정말 거창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원년입니다. 이에 비디움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관련 분야 선두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B스페이스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특구로 우리 회사를 포함한 15개 기업이 참여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디움은 R&D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블록체인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약속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맨날 하는 소리니까 넘어가고, 여기에서 질문이 B스페이스 입주 소감은이라고 하니까 아, 국내 유수 기업과 경쟁에서 승리해 R&D 혁신 거점을 마련해 기쁘다. B스페이스에서 부산시와 블록체인 창업 거점과 기술 혁신 지원,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융복합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 B스페이스라는 그 의미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 그 지금 이런 내용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뭔가가 갖춰져 있는 데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융복합 혁신을 위한 뭐 이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게 B스페이스 입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창업 거점,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지원, 이거 자체가 기술 혁신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B스페이스고, B스페이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갖출 수 없는 뭔가를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어, 그 인프라가 조금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그게 저기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B스페이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현재 부산시는 턱구를 넘어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에 미디움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시스템, 항만 물류 시스템 선진화,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 등 부산의 다양한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토양을 제공하기 위해 심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제공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업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 B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신생업체, 뭐 돈 없고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툴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여기에서 어, 어, 조금 더 여기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중소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B스페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B스페이스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센터 사업 설명회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도 제공을 하고 뭐 여기 보면은 투자 역량 교육 실시, 투자를 어떻게 받고 뭐 하는 부분까지도 투자 유치, 필수 공략, 그다음에 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뭐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이미 기술이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 B스페이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게 B스페이스예요. B스페이스는 없는 사람이 없는 기업에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부산 테크노파크는 부산 국제금융센터 B스페이스에 입주할 블록체인 업체를 모집한 결과 55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업 중 17곳이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서울에 본사가 있는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스페이스는 블록체인 업체를 한데 모아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부산 테크노파크는 신청 업체 중 15곳을 뽑아 입주시킬 예정이다. 신청 업체 중에서 15곳만 총 55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고 실제로 15곳 정도만 뽑아서 입주시킬 예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본사를 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선정을 15개 업체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뭐 기간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는 1,500만 원까지 연 1,5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 사업 계획은 전국 유일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의 물리 정책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부산은행 디지털 뱅킹 서비스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뱅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부산시 글로벌 협력사 15개사와 협력해 100개 기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BIBC를 가지고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BIBC는 아예 제안서 정도만 들어왔고 어떠한 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민원을 넣고 뭐 시위를 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사업 계획서 언제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블록체인 담당관은 어, 5천억 민자 유치가 아니고 1조 8천억까지 뭐 그렇게 민자 유치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사업 계획서가 나온 것도 없다 이거죠. 향후 미디움이 부산시에 제공할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은 부산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미디움이 부산시에 제공할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이 결국에 부산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뭐 때문에? B스페이스 입주 때문에. 아, 시장 원년을 어,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이지요. 블록체인 시장 성장 원년으로 꼽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그렇게 2021년 말부터 NFT와 메타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아니지요. NFT도 시작에 불과하고 메타버스도 시작에 불과하고 메타버스에 가장 앞서 있는 데는 메타지요. 페이스북이죠.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가를 움직인 게 대부분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NFT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주식들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말이 들어가요. NFT,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실제로 어, 성장한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람들 귀에만 많이 익어버린 게 NFT고 메타버스고 뭐 심지어 머저리티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STO 기타 등등 이런 용어들이 우리 귀에 이제 좀 어, 익숙해진 것뿐이지 이 이런 그 나름 정말 그 괜찮은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냥 메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네들은 많은 어,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 기업들을 인수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타조차도 이거를 실행에 못 옮기고 있어요. 저커버그가 이 메타버스의 그 동영상을 한 1시간짜리인가? 그거를 이제 그 영상으로 올려놓은 걸 보면서 정말 저런 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업체가 저는 사실은 메타, 그러니까 뭐 사명이 변경이 된 거지요. 메타 정도가 돼야지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메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른 게 실제로 뭐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절대로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정, 이거 우리 분명히 저기 블록체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를 사용을 했지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공공기관 출입 관리, 지역 화폐, 글로벌 식품 이력 관리, 명품 관리 시스템 등 전 지구적으로 블록체인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상용화라고까지는 아직 뭐 사실은 언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요. 여전히 아, 뭐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숨을 쉬고 웃고 또 배부르면 웃고 하는 정도 수준이지, 아직은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확인이 된 부분은 좀 있지만은 상용화된 기술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원래는 국내외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궤도에 오르는 시기라고 본다. 그런 반푼너치도 없었지요. 향후 경영 계획.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가 기반 공공 서비스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해 라이프스타일 인 블록체인 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실감형 관계망 서비스 SNS 머지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 소셜 카지노 서비스를 내달 출시할 계획이다.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와 함께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도 오는 9월 선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향후 계획에서 언급했는 게 뭐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은 파트너사가, 글로벌 파트너사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국내 것만 하더라도 이거 여기는 조폐공사는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 모르겠어요. 키아스크 뭐 등등, 여기 보면은 SK 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스페이스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성장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누구한테? 소위 말해서 벤처 기업,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기업, 뭐 이런 업체들이 돈은 없고 뭔가 개발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 여기에 어, 그 기업이 그 부산 테크노 밸리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 주고 뭐 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사진상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부산 테크노파크 거기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 B 스페이스라고 하는 쪽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어, 돈 없는 기업에 뭐 특히나 이제 조그만한 그 자본 가지고 시작하는 업체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큰 회사가 그 글로벌 기업이고 그런데 본사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그 적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어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정도 뭐 몇 평이나 되는 사무실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평수가 되게 적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건데 그런 업체들이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그 기술도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매출도 뭐 그전에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뭐 3년은 거의 뭐 영업 손실이 거의 100억이었고 자본금 12억 5천인가 그런데 여기가 뭐 150, 거의 160억, 170억 정도씩 매출 올리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매출 올라가는 거 그거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업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여력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업체가 타기업으로 고위 관계자들부터 해서 뭐 소위 말해서 물적, 인적, 지적 재산권까지 다 양도를 한 상태고 거기에 또 하나 생긴 업체가 크리티드라는 업체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있었고 거기로 또 많은 것들이 좀 넘어간 거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그 민자 유치를 해서 5천억 가지고 BIBC를 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1조 8천억을 민자 유치를 해서 쌍둥이 빌딩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어, 그 국제적인 그 블록체인 허브를 만드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B스페이스라는 것 이것 자체를 한번 의미를
B스페이스가 하는 기능이 뭔가를 아시는 상태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봤을 때 사람들이 B스페이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스페이스 하면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B스페이스라고 하니까 뭐 되게 그 있어 보이는 단어긴 한데 실상은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빈약하고 그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진 게 B스페이스라고 봤을 때 지금 기사 내용, 그 전자신문이라고 하는데 전자신문에서조차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도였는지 참 궁금해요. 한번 한 번씩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도가 그 기능 대비해 가지고 기사 내용이 정말 너무 부풀려졌다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미 그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 이 업체가 이 업체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전부 다가 언급되는 업체들에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무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 된 이유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뭐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좋아질 거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미 손실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어,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지금 그 언급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뿔뿔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다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거를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광고를 어떻게 하고 뭐 기사를 어떻게 내고 상관없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 모든 이력들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어제 엊그제 메스트키 뭐 지갑 종류 이거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 지갑들을 누가 보관을 했으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트, 이더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오입금이 되고 다시 회수가 되고 그런 이력들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리지만은 거기에서도 한 6천억 정도가 이상하게 기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기타 등등 해서 그게 우리 KOK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비트 이더예요. 그럼 비트 이더가 도대체 그 거래소가 많이 거래소에 많이 우리 KOK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 비트와 이더가 지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2019년부터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는 비트와 이더로 스태킹이 되기를 많이 한 시점이다. 그러면은 거의 1년, 최소 1년 반, 1년 반 동안은 비트와 이더로 스테이킹이 됐고, 스테이킹은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죠. 예치예요, 예치. 예치되어 있던 비트와 이더. 우리의 기축통화는 KOK다. 그럼 KOK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비트와 이더, 그 스테이킹 되는 거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된다. 그거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줌을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KOK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손잡고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고소 고발 해가지고 법적으로만 해결해가지고 그냥 넣을 놈은 넣고 그냥 우리는 이거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비트와 이더가 살아있고 그 비트와 이더를 통해서 어, 이 거래소 가격부터 해서 어, 이게 충분히 다시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데 필요한 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가격 이원화 정책의 핵심,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인 그 플랫폼 가격, 이놈도 같이 좀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과 우리가 지금까지 손실을 봤다는 부분이 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연휴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게 정말 많지요.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B스페이스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런 기사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 장래성도 있고 뭔가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읽어도 하얀 바탕은 하얀 거는 바탕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들으셨으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좀 알리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 큰 컨센서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피해자들이 뭔가를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리셔야 된다. 내가 직접 설명을 못하면은 이런 영상을 한번 봐라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부산의 B스페이스라는 소위 말해서 사무실 임대,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임대는 정말 자금력이 떨어지는 스타트업 업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언론에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고서 제가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뭐 가셔서 부산 거기에 가서 B스페이스가 도대체 어떤 어, 것인지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그러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 막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이 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